안녕하세요. 퀀트 18년차 로디입니다. 댓글에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매도법, 즉 청산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진입도 서투르지만 청산에서 망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8가지 실전 매도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선 매도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보죠. 첫 번째, 매도 방법은 반드시 진입 전에 정해둔다. 자, 개인들은 진입하고 나서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최고 레벨의 트레이더들도 진입 전에 청산 방법을 정해두고 진입 후에는 그걸 실행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일단 진입 후에는 감정이 개입이 되고 상황 판단이 객관적으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청산 방법은 진입 전에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모든 개별 진입 후의 주가 움직임은 랜덤이다. 제가 첫 영상부터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진입 기법도 통계적으로 수십 번 반복해야 시뮬레이션 했던 기대값이 나타납니다. 한 건 한 건의 개별 진입 후의 주가 움직임은 랜덤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관심이 없고 주가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특정 진입에서 반드시 주가가 올라야 되고 패턴이 통할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심판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청산하다 보면 돈이 벌립니다. 세 번째, 아마추어들한테 청산이 진입보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진입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반면에 청산은 이미 보유한 주식을 떨쳐버리는, 끊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감정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는 태도를 훈련합니다. 감정적 불편함과 친해지는 것이 투자의 본질임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아마추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청산법도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인다. 아무리 좋은 청산 규칙을 따라도 내가 청산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이 점도 투자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실전 매도법 설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산 폭이나 수치들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 유명한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이름 그대로 트레일링, 주가를 따라가면서 스탑, 손절매하는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8개의 청산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쓴다면 저는 이 트레일링 스탑을 쓸 것 같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제가 제 채널에서 예전 영상에서 17분짜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댓글 및 영상 후반에 이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예를 들어서 7% 트레일링 스탑을 쓴다면 최초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가의 7% 아래 지점을 청산가로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가가 10,000원이면 트레일링 스탑, 즉 청산 지점은 7%를 차감한 9,300원이 되겠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청산 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가가 9,30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가면 청산, 손절매합니다.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면 상승할 때마다 상승한 고점 대비 7% 차감한 지점이 트레일링 스탑, 청산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 후에 주가가 10% 상승해서 11,000원이 되면 트레일링 스탑 지점은 11,000원에서 7%를 차감한 1230원이 되겠죠. 트레일링 스탑 지점은 주가가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상향이 되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하향시키지 않습니다. 즉 최초의 손절매 지점을 정해두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청산 지점을 올려가면서 평가이익을 보호해가는 청산법이죠. 보통 개인들은 이걸 반대로 해서 실패합니다. 로스컷을 정해두고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청산점을 계속 낮추고 손절매를 미루다가 20%, 30% 평가손까지 방치하는 거죠. 자, 트레일링 스탑의 예시를 봅니다. 하나마이크론 최근 차트입니다. 화면의 A 지점에서
정고점 돌파, 추세 추종 진입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에 고점 대비 8% 트레일링 로스컷을 한다고 해보죠.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가 70% 이상 오르는 동안 청산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B 지점 10월 14일 6.3% 하락한 날에 전일 고점 대비 8.3% 주가가 하락을 해서 트레일링 스탑 신호가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 주도주 중에 하나죠. 트레일링 스탑은 이렇게 급등 추세 종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손실을 보호하는 효과도 냅니다. 두 번째, 시간 청산입니다. 진입 후에 손익과 상관없이 최대 보유 기간 및 수익률 조건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현대 로템의 A 지점에서 눌림목 진입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승 추세 종목이 20일이나 40일 2편 근처까지 하락하고 A 지점에서 다시 종가가 전일 고가 캔들을 상회했을 때 추세 재개를 노리고 눌림목 진입한 예시입니다. 이럴 때 시간 제한 청산은 20일 이내로, 20일은 예를 든 거죠. 수익률이 몇 % 이상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시간에 관련된 청산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후 평가익 5% 미달 시 청산 조건이라면 차트의 B 지점에서 청산합니다. 이익 상태인데 왜 청산하냐고 할 수 있지만 눌림 진입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일정 시간이 경과했는데 강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하는 게 맞죠. 실제로 이때 아주 강한 강세장이었는데 이 종목 하나에서 한 달 넘게 횡보할 때 자금이 묶이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기회비용상 훨씬 유리했습니다. 시간 청산은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 같은 단타 투자자한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더라면 가장 큰 원칙이 그날 아무리 수익을 못 내고 아쉽더라도 장전에 모든 매매를 끝낸다는 시간 청산 개념이 필요하겠죠. 또는 스캘퍼라면 심지어 진입 후에 5분 안에 일정 폭 이상의 평가이익이 안 나면 무조건 청산한다. 이런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 패턴 청산입니다. 차트의 특정 개념으로 추세가 훼손되거나 상승 확률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청산하는 겁니다. 파마 리서치 9월 17일 A 지점을 봅니다. 이 주식도 최근 1년 반 동안 주가가 9배나 오른 최고의 주도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떤 진입을 했든지 간에 이 9월 17일의 A 지점은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가 처음으로 5일, 20일, 40일 이동평균을 전부 하회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5일 이평이 40일 이동평균도 하회하고 기존의 오랜 상승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차트 패턴 청산은 이렇게 특정한 차트 패턴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가가 직전 5일 저점을 하회하면 청산한다든지 여러 종류의 차트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겟 청산입니다. 특정 목표, 타겟 지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원익 IPS 10월 2일 A 지점을 봅니다. 역시 올해 최고의 추세 추종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A 지점은 일봉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화면에 지금 월봉을 보면 2021년 4월에 역사적 최고점 59,300원이 기존 저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실제로 8월 이후에 계속 보유하다가 이날 A 지점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정해둔 룰 중에서 월봉 저항 지점을 처음 돌파하고 다시 저항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청산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정고점인 새로운 저항 66,600원을 돌파한다면 이후에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개 청산 방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체 청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목적의 청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한 종목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다른 종목이 그날 주식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평소 거래량 10배 이상으로 6개월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교체 청산의 예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증시 전체에 연동된 청산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자신이 정한 특정 지점 이하로 하락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을 형성하면 종목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증시 전체 위험 선호도를 판단하는 모델을 쓰는데 이 모델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면 판단 모델에서 주식 비중을 100에서 80%로 줄이고 현금을 20% 늘려라 라는 신호가 나오면 주식 비중을 평균 20%씩 강제 청산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이벤트 회피용 청산입니다.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의외로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너무 급등한 종목을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 회피 목적으로 잠시 미리 매도하는 겁니다. 사실상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반응도 랜덤에 가깝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다면 소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이벤트 전에 주식을 청산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CPI라든지 FOMC 같은 중요 이벤트 전에, 이벤트 직전에 미리 매도하는 것도 예시가 되겠죠. 요즘 같은 급등장에서는 그 밖에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종목에 해당할 종목을 미리 계산해 두고 미리 파는 전략도 많이 씁니다. 개인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펀드에서 투자 주의나 경고 종목은 신규 매수나 비중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주의나 경고가 뜨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회피하는 목적의 청산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심리적 청산입니다. 자기의 건강 문제, 휴가, 결혼, 출산, 가족이나 친구의 장례식, 이런 개인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청산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그날 컨디션이나 심리 상태가 안 좋으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청산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설명한 청산법 8가지는 하나하나를 몇 시간씩 설명해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영상의 한계상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했으니까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설명한 대로 구체적인 청산 변수는 또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고 시간을 두고 배워야 됩니다. 투자는 전문 기술이고 개인 사업이죠. 단 몇 분이나 몇 시간 만에 기법을 쉽게 배울 수가 없는 게 당연한데도 우리는 기법을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가지 청산 기법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99번 실행을 하고 한 번 어긴다면 그 규칙은 규칙이 아닙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규칙을 단 한 번에 예외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나 태도에 대한 훈련 영상도 앞으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의견이나 질문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